국내 최대의 수산 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 대한민국 대표 축산물 시장인 마장동 축산시장,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들이 있죠. 특유의 비릿한 냄새나 상인과 손님들이 뒤섞여서 웅성이는 소리, 입맛을 돋우는 길거리 음식까지. 마트도 좋지만은 저는 가끔은 이런 시장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노량진의 수산시장이 들어섰을까? 소고기는 왜 하필 마장동일까? 자갈치는 왜 자갈치일까? 오늘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세 시장의 숨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엔 생각보다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요. 길고 긴 역사가 얽히고 설켜 결과적으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시장의 탄생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무려 구한말까지 올라갑니다. 노량진은 옛 한양의 주요 나루터이자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습니다. 때문에 수산시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시엔 노량진보다 더 좋은 마포진, 양화진, 한강진 등이 있었고 1899년부터는 노량진은 포구의 역할을 상실했거든요. 인천 제물포와 노량진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철도가 이때 개통됐으니까요. 그럼 한국의 본격적인 수산시장이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때는 개항 이후 한국의 많은 일본인들이 건너와 살기 시작할 당시 한국 식문화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생선을 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말리거나 염장해서 먹었죠. 생선은 부패하기가 쉽고 보관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먹는 게 최선이었어요. 얼음을 채운 배에 잡은 생선을 보관해서 시장으로 가져오는 생어가 유통되기 시작한 게 18세기부터인데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생선을 많이 먹긴 했지만 건어 위주로 먹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오고 냉장고도 같이 건너오게 되면서 선어 유통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후로는 선어를 판매하는 수산물 시장이 경성에만 3개가 들어섰죠. 1905년 지금의 서울역 앞에 있었던 경성수산시장, 1908년 회현동 히노마루 어시장, 1909년 원효로 용산수산시장까지.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성의 인구가 점차 늘더니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도시 인프라가 감당을 못할 수준으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늘 경우엔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특히 위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처럼 하수도 처리 시설과 폐기물 관리 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으니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말도 못하죠. 이걸 지켜보는 일본은 세계 수산시장을 하나로 통일한 작업을 했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1927년 서서문 역사공원 자리에 경성부 수산물 중앙 도매시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뿌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이란 도시가 계속 커지다 보니 경성 수산 중앙 도매시장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원래 이렇게 크지가 않았죠. 1962년까지만 해도 서울은 지금의 한강 이북 지역 대부분과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가 전부였거든요. 지금의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등은 나중에 편입된 지역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서울이 크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집니다. 이 중앙도매시장은 안 그래도 서울역 인근이라서 사람이 붐비는데 근처에 남대문 시장까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었겠죠. 1960년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안건이 하나 올라옵니다. 해방 이후 난립한 주요 시장들을 통합해서 중앙도매시장과 유통센터를 개설하자는 거였어요. 게다가 특정 지역에만 시장이 몰려있지 않게 고루 퍼트리자는 빅피처까지 그랬죠. 그렇게 결정된 지역이 노량진, 용산, 용두동이었습니다. 용두동은 청량리 수산시장이 됐고 노량진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됐죠. 용산에도 수산물 시장이 들어서긴 했는데요. 이후 강남 송파구에 가락시장이 들어서면서 용산의 수산물, 청과 야채 시장을 전부 이곳으로 이전시켰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전자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근데 전 여기까지 찾아봤을 때도 궁금증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량진인데? 이건 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당시 고속도로 계획상 노량진은 경인선, 경부선, 영동선이 시작점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차가 다니기 수월했었거든요. 그리고 1971년 농어촌개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국내에서 가장 큰 냉동창고를 지금의 노량진 시장 자리에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생선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관 창고가 필수적이니까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만든 거죠. 덕분에 생선 도매상인들이 노량진에다 하나둘씩 자리를 잡긴 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영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 옮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기껏 시장은 만들어놨는데 상인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정부가 움직였어요. 법령을 만들고 상인들을 강제로 노량진으로 이주시켰거든요. 서소문에 있었던 시장은 그냥 해산시켜버렸고요. 당시엔 군사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됐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리고 2001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매물로 났는데요. 당시 많은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였어요. 그럴만도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다 지하철을 끼고 있는 엄청난 입지였으니까요. 당시
당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긴 했지만은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을 낙찰받았고 노량진 시장 건물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때 시장 건물이 많이 낡았기도 했거든요. 또 상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장이 꽉 차기도 했었고요. 이 이전 과정에서 수협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새 건물로 이전했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전보다 더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다 보니까 이곳도 궁금해졌습니다. 제2도시이자 해상도시인 부산의 대표 시장 중 한 곳인 자갈치시장. 여긴 왜 이름이 자갈치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생선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도로가 됐지만 자갈치시장 인근의 보수대로 지하로는 보수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보수천 하류 쪽 바닷가에는 자갈이 많은 해변이 있었죠. 자갈이 즐비한 곳이다 라고 해서 곧 첫 자를 붙여서 자갈초라고 불렀어요. 이 자갈초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갈치로 바뀌었다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 자갈초를 매립하면서 부산 남항이 들어섭니다. 지도를 봐도 그렇지만 이 남항의 위치는 너무 좋았습니다. 도심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고깃배가 오가기가 좋았죠. 작은 어선들이 잡아올린 생선이 남항으로 들어오면서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점차 어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1922년부터는 본격적인 근대식 시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이 자갈치 시장은 해방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해방 직후 한국으로 들어올 땐 부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고 건어물과 말린 미역 같은 걸 주로 팔았죠. 또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피난민들 역시 부산으로 많이 왔는데요. 이 피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절도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갈치 시장으로 몰려들었죠. 당시엔 건물이랄 건 없었고요. 판잣집 정도가 듬성듬성 있었어요. 나머진 전부 노점상들이었죠.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자갈치 시장에 모여든 상인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억센 성격을 가진 분들도 많았죠. 이렇게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갈치 시장을 대표하는 메뉴 중엔 꼼장어 구이가 있죠. 이것도 이때 등장한 음식입니다. 당시 꼼장어는 먹는 게 아니라 가죽용으로 쓰였어요. 주로 지갑이나 구두를 만드는 데 이용했죠. 가죽을 벗긴 꼼장어 고기는 딱히 쓸 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돈 없는 상인들은 이걸 받아다가 소금치고 양념을 발라 구워 팔기 시작했어요. 꼼장어에 소주 한 잔. 뭐랄까요? 돈 없는 상인들과 당시 노동자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메뉴였죠. 가난과 난개발을 통해 자리 잡은 자갈치 시장, 정식 시장으로 등록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0년이나 되어서야 자갈치 시장으로 정식 개설됐거든요. 이후 현대식 건물로 재단장했고 부산이 관광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자갈치 시장도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됐죠. 얘기 나온 김에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를 더 얘기해 볼게요. 축산시장은 왜 마장동에 있을까요? 소도살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됐었습니다. 대부분 몰래 도살을 했죠. 현대식 도축장이 들어선 건 1909년이었어요. 신설동과 충정로 쪽에 있었는데요. 서울의 여러 사설 도축장을 통합하면서 지금의 서대문 형문서 역사관 남쪽에 도축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1917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못 가서 숭인동, 지금의 동묘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도축장이 옮겨 다닌 이유는 도축장이 일종의 혐오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경성에 인구가 몰리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였어요. 비위생 시설이다 뭐다 말이 많아지면서 도축장은 사람 사는 곳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고 결국 동묘까지 옮겨간 거였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도축장 이전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번엔 마장동이었죠. 청계천이 있어서 도축 폐수를 흘려보내기 좋고 도심으로 고기를 공급하기도 좋은 적당한 곳이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계획은 좌절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때 수립됐던 마장동 이전 계획을 다시 꺼내듭니다. 마장동 청계천변의 판잣집들을 철거하고 1958년 무려 8,000평 규모의 가축시장을 세우죠. 당시만 해도 왕십리와 마장동 일대는 다 논밭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3년 뒤 숭인동에 있던 도축장이 마장동으로 이전해 개장하면서 지금의 축산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마장동에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운송된 소들이 거래됐고 도축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축산물 시장이 만들어져도 늘어나는 소고기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락동과 독산동의 도축장을 추가로 개설하는데요. 이 혐오시설이란 딱지는 여전했습니다.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서울 전역이 개발됐고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들어섰거든요. 결국 긴 논의 끝에 마장동 도축장은 1988년에 폐쇄되고 지방으로 이전하게 됐죠. 좀 멀긴 해도 이제 냉장 유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소고기 판매만 하고 있고요. 당시 상인들은 도축장 폐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는 문제없이 잘 됐어요. 마장동 시장의 상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축산업계도 마장동을 거쳐야 믿을 만한
거래라고 생각했고요. 덕분에 마정동은 지금까지 국내 최대 축산시장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시장과 골목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도시와 지역의 발전이 남긴 결과물들이죠. 그 속엔 아픔의 역사도 간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흔적 속에서 현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간만에 부산에 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이곳저곳 들려서 먹부림하고 싶은 기분인데요. 날씨도 이제 슬슬 다 풀렸겠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가까운 시장에 들려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